2024년 10월 30일 넷플릭스에서는 뉴욕 맨해튼 외계인 납치 사건이란 새로운 UFO 다큐를 선보였다. 이미 카페에서 이번 달 초에 사전 예고에 알려드린 다큐다. 이 다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사건 당시 피랍 체험자였던 린다 코틸이 본명인 이탈리아계 미국인 여성으로 린다 나폴리타노로 소개되어 나온다. 그리고 10여 년 전 작고한 사건 조사자로 UFO 피랍 전문가였던 버드 홉킨스가 나오고, 그의 아내 캐럴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조작을 주장하며 회의론을 설파한다. 여기에 버디 홉킨스의 동료였던 사람의 증언과 린다 아들의 증언도 나온다. 이번 다큐는 1부에서 3부에까지 UFO 피랍 사건 전반에 대한 기록물과 증언이 다수를 이루지만, 3부에 가면 버디 홉킨스의 부인인 캐럴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 23명과 그들이 보내온 편지 등이 조작되었다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팩트일까? 이번 다큐는 그 의문을 던지고 끝이 난다. UFO 피랍이란 쉽게 말해서 UFO에서 쏜 빛을 맞고 납치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분명한 것은 정신질환이나 환각 환청 또는 신들림 해리성 기억상실증, 빙의 측두엽 이상, 간질 뇌 관련 질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린다의 피랍 사건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990년 초 UFO 피랍 전문가로 알려진 버디 홉킨스는 린다 코틸이라는 한 여성의 제보를 받게 된다. 그 제보에 의하면 코틸은 1989년 11월 30일 새벽 3시경 뉴욕 맨해튼 브루클린 다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12층에서 UFO에 피랍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41살의 여성인 린다 코틸은 그날 그 시각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세탁물을 다림질하고 있다가 새벽에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작은 난쟁이 인간으로 보이는 외계인 피랍자들이 자신의 집에 침입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려 했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그녀의 기억은 UFO 피랍 전문가인 버드 홉킨스의 퇴행 최면을 통해 드러났는데, 린다 코틸은 작은 키에 큰 머리를 가진 존재들을 따라 창문을 뚫고 나랏빛의 튜브를 타고 아파트 12층에서 둥둥 떠 있는 채로 빛에 들러싸인 비행선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나아가 피랍 당시의 기억이 지워졌다는 것도 같으며, 피랍하는 난쟁이 외계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변 가족이 갑자기 시간 정지된 상태였다는 특징도 유사하다. UFO 내부로 날아간 린다는 그곳에서 그녀는 수술대 같은 곳에 올려졌고 갖가지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맨해튼 고층 아파트에서 UFO에 빨려 들어갈 당시에 이 지역이 카운티가 일순간 정전에 휩싸였고 자동차의 라디오 전파들이 먹통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린다는 이 체험 이후 코 속에 외계 임플란트로 보이는 이식물이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에서 실제로 발견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칼 세이건과 마이클 셔머 등 회의론자들은 수억, 광년을 날아온 외계인들이 겨우 지구에 와서 하는 일이 인간의 뇌와 지적 능력에 대한 검사가 아닌 신체 검사와 생식 능력 검사냐? 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UFO 연구가들은 말한다. 외계인들은 수억 광년을 날아올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지구의 지저에도 심해에도 베이스 캠프가 있다. 인간의 뇌와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 하등해서 관심의 대상이 못 된다. 2차 대전 내내 동족과 전쟁과 학살을 벌이고 지구를 파멸시킬 핵무기를 수만 기 보유한 인류 문명의 앞날이 바람 앞에 촛불인데, 오히려 그들은 종의 보존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해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UFO 내부로 끌려가 생체 실험을 당한 린다 코틸은 한참 뒤 다시 침대에 떨어지는 기억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침실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이번 다큐에서도 실제 목격자들 증언 영상이 여럿 나온다. 문제는 그녀가 피랍당했을 당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목격자 중에는 뉴욕 시네덴과 리처드라는 두 명의 경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경찰관은 당시 VIP 고객을 차량으로 경호 중이었는데, 린다 코틸이 잠옷 차림으로 아파트에서 끌어 빛의 튜브를 따라 올려져 피랍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당시 그 원반형 발광체 UFO가 나타나자 인근 지역의 건물의 전기가 모두 정전되었고, 심지어 도로 위 가로등까지 모두 정전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댄과 리처드 두 경찰관은 뮤폰에 편지를 보냈다. UFO의 출현과 갑작스러운 정전은 상당한 함수관계가 있어 보인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보디가드한 VIP의 존재였는데,
그 VIP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페레스 데 쿠에야르였다. 쿠에야르는 페루리마 출신의 외교관을 지냈고 제5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로 1982년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 이후 86년 재선되어 1991년 12월 퇴임했다. 이번 넷플릭스 다큐에서 버디 홉킨스의 부인인 캐럴은 사건에 나온 증언자들 대부분이 조작이고 목격한 경관들의 서명도 린다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랍 체험자 린다보다 캐럴의 주장이 상당한 억지 같아 보였다. 캐럴은 본래 기독교 근본주의 집안에서 자란 여성이다. UFO 분야 자체를 뉴에이지 사탄 마귀 악령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세뇌되었던 사람이다. 그런 그녀가 UFO 피랍 분야를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맞춰진 첫 단추와 같다. 캐럴은 남편인 버디 홉킨스가 사용한 퇴행 최면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그러나 최면 수사는 미국의 FBI에서도 CIA에서도 한국 검찰에서도 쓰는 과학적인 수사법이다. 캐럴은 유엔 사무총장 경호원이었던 리차드와 댄의 제보 편지에 필적에 난 영문 H자가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구 2억 명의 미국에서 H자를 이렇게 흘려 쓰는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런 필체 하나를 근거로 제보 편지의 조작서를 주장하는 것은 거의 억지에 가깝다. 반면 린다 나폴리타노의 증언과 증인들 사건 개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다. 작고한 버디 홉킨스의 부인으로서 린다 UFO 피랍 사건을 비디오 캠에 모두 기록해놓은 캐럴이 사건 전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 마치 감수성이 예민하던 10대 시절 과학적 사고를 말했다가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편의 UFO 피랍 연구 업적에 대한 적개심과 반감, 회의론을 설파해 보상받으려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보는 것 같다.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스필버그의 UFO 다큐 인카운터 UFO 조우 제2편 목격자들에는 1994년 9월 16일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이루와 주 아리엘 초등학교 운동장에 세대의 UFO가 착륙한 다음 외계인이 착륙해 62명의 어린이들이 목격하고 그들에게 자멸의 길로 나아가는 문명을 위해 깨어있으라고 경고한 외계인의 메시지를 받은 사건을 조사한 미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였던 닥터 존 맥 박사를 미친놈으로 매도하고 교수직에서 쫓아내려 했던 미 하버드 대학 경영진의 행태를 보는 것 같다. 오늘날 미국에는 UFO 피랍을 경험한 사람들이 최소 2,000여 명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미 FBI에서 범죄 수사를 전담했던 프로파일러 출신의 UFO 피랍 연구가들도 나왔고 그들이 공개한 외계 임플란트도 증거가 넘쳐나는 현실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열린 UFO 청문회도 큰 이슈이다. 이번 넷플릭스 맨해튼 외계인 피랍 사건 다큐에서 버디 홉킨스의 부인 캐럴은 사건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해줄 증거들은 빈약해 보인다. 최면은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한국 검찰도 사용 중이다. 캐럴은 남편 버디 홉킨스의 전무후무한 UFO 피랍 사건에 흠집을 내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뉴욕 맨해튼 외계인 피랍 사건은 넷플릭에서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한국의 UFO 회의론자들 중엔 아직도 인카운터 UFO 조우도 안 본 사람들이 대학 교수네, 지식인이네 강사네 하고 있다. 솔직히 답이 안 나온다. UFO 외계 연구소